자, 오늘 12월 13일 저희 세미나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진짜 굿인데 정말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오늘 오신 만큼 또 많은 거 얻어가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면서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MSK 에듀의 대표, 또 우리 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뭐 매번 세미나마다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의대 유학이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짚어보고, 그리고 왜 실패들을 하느냐를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실패의 표준적인 어떤 원인들이 뭐냐. 저도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학생들을 보낸 지는 12년이 됐고, 제 스스로가 의대 유학을 통해서 의료인이 된 지도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의대 유학이 뭐 덮어놓고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면 실패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나중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학교의 선택이거든요. 뭐 진로 설계도 중요하고, 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학 전에 어떤 준비들을,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 학교 선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의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전의 세미나와는 다르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고민을 시작했던 의대 유학 준비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 4년제 공대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요 마지막에 이 의대 유학을 결정했을 때 저의 학생증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실어놨는데, 뭐 4년제 대학 다니고 뭐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의대 가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갈까 이런 반수 생각도 해봤고, 솔직히 이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럼 나는 한번 외국을 나가보자 라고 하던 차에 저희는 이제 전 사실 헝가리 의대를 알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제가 헝가리 의대 국내 1호가 됐었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어떤 다른 대학의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올 수 있는지, 뭐 미국을 갈 수 있는지, 뭐 물론 저의 처음에 목표는 미국에 진출하는 거였었는데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소개시켜 주신 분 자체가 뭐 아직 준비가 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이런 거 준비한다고, 소위 얘기해서 프리메드 한다고 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 갔더니 학교인 줄 알고 갔더니 또 학원이고,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저 나름 준비해서 학교 입학 받아놓고선 준비하고 있었더니 또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실제로 3번에서 지금 한국 가 있다 하지만 4번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입학까지만 해도 2년을 소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돈으로 이미 제가 금전적으로 손실 본 것도 거의 억대에 가깝습니다. 뭐 제 돈이겠어요. 뭐 부모님 돈이었죠.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겪고 어쨌든 학업을 시작을 하면서 다행히 저희는 이제 졸업까지는 잘 갔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학교를 요즘에 이제 국시원 인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인정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정말로 모든 게 다 벽이었어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예전에 뭐 유학원 하던 분들이 뭐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분도 뭐가 뭔지 모르고,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행히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생활을 시작을 했고, 미시건에서 임상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퍼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으로 잠깐 쉬러 온다는 게 지금 13년째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참에 제가 왜 13년을 쉬게 됐느냐, 이제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를 맡아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학원이 돼버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많아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이제 다시 면허시험도 보게 됐고, 또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호흡기내과 선생님이셔서 아버님 병원 운영도 현재는 도와는 드리고 있는데, 뭐 뒤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닥 국내에서의 의료 환경에 만족하고 그거를 계속 할 생각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유학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유학 준비를 잘 생각해봐라고 하는데 저만 이런 소리를 조금 하는 경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요즘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좀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 사실 요즘에 이쪽도 뭐 다들 그렇게 시절이 좋은 시절은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광고들을 하시는데 광고의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수능 상등급도 의대를 갈 수 있다, 또는 뭐 쉽게 입학할 수 있다, 또는 절대평가니까 내신 필요 없고 너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의대 또는 치대, 약대, 뭐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메디컬 쪽 유학의 아주 키워드거든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홍보성 멘트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뭐 다른 말들을 해주시려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쉽다 그러면 뒤에 훨씬 더 어려운 게 도사리고 있는 게 이쪽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의치약대 뭐 유학이든 아니면 일반 4년제 유학이든 똑같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특수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고 업체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던져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100명을 간다, 200명을 간다, 뭐 어디를 갔다, 몇십 명을 입학시켰다. 다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쪽은 나중에 학부를 진학하는 일이 내가 졸업장을 따고 어떤 학부에 간판을 따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의료인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서 학부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입학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좋아. 10명 갔어. 그중에 몇 명 의사 됐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의대 유학하시다 보면 헝가리 의대 얘기 많이 들으실 거고 제가 이제 거의 시조세에 가까운 건데 이게 요즘에는 상담 오시면 그래요. 아, 저희 누구네 아는 집도 갔고 또 여기도 들어봤고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걔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경우는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갔어. 가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의료원이 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거나 나중에 안 좋은 어떤 결과로서 그냥 의대 졸업생 또는 약대 졸업생, 치대 졸업생으로 끝나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선전 문구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 일단 요즘에 저도 느끼는 건데요. 특히 이탈리아 의대가 요즘에 그 경향성이 제일 심하거든요. 특히 국립대. 제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문의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뭘 원하시냐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유학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의 진로도 생각해보고 그 진로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크로스 체크도 받아보고 이런 어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맞나?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수능은 안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학비도 싸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출문제 몇 개 보니까 쉬워 보여.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찾아봤더니 막 얘도 같고 쟤도 같고 쟤도 같대. 그리고 막 또 카페 들어갔더니 누가 막 꼬셔 또. 누가 막 가르쳐 준다고 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직접 뭐 다 해준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유학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IMLC 시험이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국립의대 유학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래, 좋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실제로 그 학교, 사실 여러분 의대라는 거는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의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절대 노력은 어느 의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 노력을 언제 얼마만큼 더 써야 되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작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만 거기는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나중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시스템인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갔더니 뭐가 돼? 결과적으로 진학하고 나서 야, 이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입학시험 수준이 예를 들어서 건물 1층이라 그러면 1학년 때부터 10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의대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싱글 사이클 마스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6년제인데 이게 석사제거든요. 유럽 연합이 다 표준 커리큘럼이에요. 360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360학점짜리 시스템인데 이 학점을 취하려다 보니까 국내처럼 예과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과 개념이 있는 건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고 우리도 일본 거 따라한 거예요.
옛날 경성제대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갑자기 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막 난리를 치는데 나는 지금 기껏 해가지고 생물 조금 토픽 몇 개 공부하고 화학 토픽 몇 개 공부해서 일단 어떻게든 턱걸이로 하향 지원해서 갔단 말이죠.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졸업까지 가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되느냐? 졸업 시점까지 가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에 급급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툭 학교에서 뱉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 면허권, 미국 면허권, 뭐 유럽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면허시험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서부터 면허시험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의대생들이 국내 면허 통과를 위해서 보통 몇 년 준비하는 줄 아세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본과 빠른 데는 2학년 때부터 준비해요. CPX라고 하는 실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졸업 이후부터 한다? 그러니까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면허도 거기서 받은 거에 따라서는 이제 다 유효기간 끝나 있고 여기서 면허 증빙하라는데 증빙도 못하고 낭인 되는 거예요. 낭인.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 이제 2, 3년 동안 계속 재수 삼수하고 저희한테 연락 많이 옵니다. 저희가 국가시험 티칭을 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오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 의대 졸업생들의 모든 케이스들을 저희한테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의대 빼고는 국가시험센터를 실기필기 다 가르칠 수 있는 거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써먹을 수는 없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냔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은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엄마 아버지 돈 타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부모님들도 지긋지긋하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저희 자랑을 좀 하자 그러면 이거 뭐 저희 이제 국가시험 센터거든요, 이쪽이. 근데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올해 이제 면허 취득한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여러 군데 이제 인턴들 가고 뭐 2차 병원도 있지만 3차 병원급들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은 왜 만들어지냐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일찍부터 많은 것들을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제가 성공의 기준을 몇 개 말씀드리는데 최초에 일단 이 진로 설계라는 개념이 대부분 분들은 입학이 진로 설계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졸업하고 뭐 할지가 정해지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에요. 왜? 그거에 따라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내가 언제 해야 되는 거가 달라져요, 학부 시절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왜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냐면 한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라고 하는 기준점과 비교점이 한국 의대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업체들 같은 경우도 유학원이 됐건 그게 무슨 컨설팅 업체가 됐건 유학 업체지 의료 전문 업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세요. 저처럼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졸업 후에 내가 미국을 갈 거냐 한국을 갈 거냐 어디를 가는 게 우선이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부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길이에요. 장단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입학 생각하면서 국가 비교를 하죠. 어디 국가가 좀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요즘 이탈리아를 하는 거야. 야, 잠깐만. 헝가리, 체코, 동구권보다는 야, 이탈리아 좋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사실은 솔직히. 저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케이스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데 가면 뭐합니까? 내가 나중에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졸업 후에 유럽에 남겠다 그러면 사실은 언어 준비가 철저하게 일찍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현지 언어 준비가요.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 내가 미국을 들어갈 수 있을 때 어떤 스펙을 만들어 놓을 건지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경력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근처도 못 가요. USMLE 통과했다고 미국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딴 거 없습니다. 국가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 국가시험이요. 저는 의사부 면허시험을 세 개를 본 거거든요. 현지에서 헝가리 졸업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 미국 건너갈 때 스텝 2까지 보고 그 다음 한국 들어와서 또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써먹는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력 인플레의 아주 표본적인 씨잘데기 없이 가방끈만 길게 해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국 면허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오늘 오셨으니까 굳은 날씨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면허는 우리는 첫 번째 외국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뭐냐면요. 한국은 면허라는 기준이 모두가 피지션이라고 하는 환자를 보는 의사 면허를 기본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하는 의사가 없어요, 거의. 의대 졸업해가지고 누가 해부학 전공하고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생리학 전공하고 생화학 전공, 의과학자 개념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개념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한국은 유일하게 일단 면허만 따면 이 면허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라이프롱 가질 수 있는 면허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면허들이 단계들이 있고요. 면허도 갱신기한들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임상면허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은 걸 확인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해외 대학 출신자들은 따지면 시험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목표점을 잡으냐에 따라서 학부에 내가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로에 따라서 어떤 의대를 선택하느냐도 달라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빨리 준비를 시작해보자가 일단 결론이 나야 되는데 다 됐고 야 어디가 하면 내가 입학할 수 있어 이 생각밖에 없고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아까 면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카드로 된 면허가 어디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이게 제가 현지에서 그 마지막에 받은 이게 임상 면허거든요. 이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찍으면 제가 처방해가지고 이거 도장만 찍으면 이제 약국에서 약을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에서는 졸업을 하고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면허를 따면 이거는 임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임상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과정도 잘 해야 되고요. 나중에 졸업하면. 제가 이 선택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거 제가 엊그저께 이 대학 출신들이 저한테 지금 올해만 6명이 왔는데 되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대학교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거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거기 못 있겠대요. 너무 도시가 조그맣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의대는 여러분 인구 한 몇만 언더로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심지어 섬이거든요. 미국 명이에요. 근데 거기 선전이 다 뭐냐면 미국 대학, 미국 USMLE 매칭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왔냐면 편입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대학 다 좋아요. 미국 본토에서 섬으로 애들 가르치러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유배 가는 거지. 근데 학비는 또 더럽게 비싸요. 기숙사만 몇 천만 원이래요. 1년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들고 왔는데 이 커리큘럼이 미국은 또 학제가 기본적으로 의전원이다 보니까 의전원을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어디도 편입이 안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지금 이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많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웬만한 건 가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이메일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부학장이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어느 대학에 아주 큰 대학입니다. 대학도 사실은. 좋은 대학이에요. 부학장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저 이런 건을요. 제가 1년에 이런 메일을 한 대여섯 통을 받습니다. 학교 측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 한국인이 40명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와서 우리 지금 국시원 인증이 안 나게 생겼어. 이거 어떡해. 저한테 AS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냈으면 AS라도 해주겠는데 이런 어떤 뭐 도움의 이 손길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보내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저는 안 보내죠. 이게 뭐냐면 거기 나라의 면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면요. 이거 심지어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유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고 지들은 딴 데 갔어요. 근데 지금 40명이 낙동강 오래 하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 부학장이죠.
저랑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하고 지금 여기 최고학년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알았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 제가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괜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면서 저희 자랑을 좀 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 내 국가시험, 예비시험 많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비시험 필기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외국 대학 출신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통과하는 확률이 30%대입니다. 5년 평균이. 근데 저희는 70% 넘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시험, 이제 본시험으로 들어가서 실기까지 합격하는 확률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보통 예비시험은 필기 그 다음에 실기고 본시험은 실기 필기거든요. 그래서 실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필기는 이제 내년 이제 1월인데 그거 걱정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국대 전체를 보면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5년 평균이. 근데 저희들은 높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잘 준비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기센터 운영하고 학생들 이제 뭐 국가시험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도 빠르게는 저희가 4학년 때부터 시켜요. 빠른 케이스들은. 근데 사실 그것도 도움을 청해야 시켜주긴 합니다. 저희가. 잡아 끌고 와서는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내는 거고 저희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 시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런 족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개개인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참 슬픈 얘기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힘들었지만 뭐가 안 됐지만 하나하나 뚫어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저 예비시험 한국 들어와서 처음 봤을 때 예비시험 같이 본 사람들 12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몇 백 명 수준이거든요. 1년에 한국 면허 번호가 보통 한 3,000개 정도씩 늘어납니다. 의대 정원 전 기준으로. 그럼 생각보다 많은 거야, 예비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냥 어떻게 살아남기 급급해서 졸업 후에 던져진 학생들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심지어는 제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학교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협약식만 남았는데 다 이제 조율이 끝났고 아예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국가시험 프로그램을 가서 해줘요. 학교에다가.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기관 대 기관 협약까지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저희가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성공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떤 의대가 좋은 의대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국가도 빼시고요. 좋아 보이는 어떤 간판도 빼시고 일단 가장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의대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 저 이 중앙아시아 쪽에는 돈만 주면 졸업장을 주는 데들도 있어요. 꽤 한국 애들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또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왜? 국가시험 준비를 못 하겠거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저희 2주 특강 프로그램을 듣고 학교에서 한 학기 배운 것보다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청진기를 못 대요. 어디를 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의대예요.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해외 출신들을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들도 오니까.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요. 선생님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의대는 크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이. 이론 가르치는 기초의학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유럽들은 길어요. 보통 6년 과정에서 첫 2년 정도를 다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 4, 5, 6학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임상 과목이라 그러죠. 내외산소라고 하는 주요 임상 과목에서 뭐 이제 이비인후과, 뭐 피부과 이런 마이너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쫙 이제 이어지고 마지막 학년들은 대부분 실습이 많아요. 수업이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기초의학 과정은 강의실만 크고 교수만 있으면 돼요. 100명을 받았어? 야, 내년 300명 받아. 강의실 키워. 교수만 있으면 됩니다. 강의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이 내과외과 산부인과 수업을 받으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한국도 지금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의대 정원한다고 했을 때. 왜?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강의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습이라는 걸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생 실습이라고 해서 학생이 무언가를 들고 환자에게 직접 뭘 하는 건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견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쪽 얘기는 뭐 고스팅이라고 하기도 해요. 유령처럼 서 있는다고.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이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실제 이제 의료의 기본이 되는 틀들이거든요. 그럼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장 안이 좋아야 돼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대학병원이에요. 근데 이 대학병원은 규모의 차이가 학교마다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지역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다 서울로 옵니까? 부산 나빠요? 안 나빠요. 부대 좋습니다. 근데 왜 다 서울에 3차 병원이 있겠어요? 이건 경제 논리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그 과목들을 가르치는 양질의 교수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요?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주 자명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못 배우면 어느 나라를 가던 반쪽짜리 의대 졸업생으로 가서 내가 혼자 다시 또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임상교주의 자질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냐면요. 아주 거창하게 뭐다? 영어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들 대부분 영어 과정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임상교수 안에서도 이런 능력이 겸비된 교수들이 부산에 많겠어요? 서울에 많겠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작은 규모의 도시나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영이 뭔데 도대체. 이거 저 환태평양 중간에 조그마한 섬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 영인데 대학 이름이 뉴 도쿄 대학이에요. 실제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매년 거의 사례가 보고가 돼요. 실패 사례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 유학 공식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유학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 옛날에도 그랬지만 보통 우리는 유학이라 그러면 국가가 먼저 떠올리잖아요. 영국 유학원, 일본 유학원, 미국 유학원.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쨌든 자기들이 아는 영토 내의 학교들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특수 분야들은 그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재합리화가 아니라 사실 해외에선 이런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전문가의 가이드가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분야긴 한데 그런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을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담 요청들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웬만하면 제가 뭐 유료 상담 안 하고 이렇게 뭐라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제가 1년에 상담을 보통 한 몇백 건씩 하는데요. 대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세요가 결론이긴 합니다. 자, 학교 선택하는 김에 제가 이탈리아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탈리아 관심들이 많으신데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를 하나의 브랜드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좋고 나쁨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그러면 조금 아직도 명품 개념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매번 드리는 또 말씀인데 누구보다 저 이탈리아 잘 알거든요. 저희 집안 온 집안 식구들이 71년도부터 이탈리아를 살았어요. 저희 이모님이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유학 어학원을 하다가 뭐 나중에 얼마 전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탈리아 통이에요, 사실은.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아직도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탈리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걔네들. 그런데 우리가 작설하고 이탈리아 의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 공립이 어디가 더 좋아요? 뭐 국립대 중에 어디를 가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는 뭘 가지고 만들어 놨냐면요. 대학병원의 병상 규모예요. 그리고 대학병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데는 가만 있어봐. 이 대학 뭐 몇천 베드짜리 몇 개 병상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던데 어떤 데들도 있냐면 자기 병원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냥 교육을 아웃소싱 주는 의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 의대들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없어진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자체 대학병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네트워크다 보니까 저기 200병상짜리 병원, 저기 400병상짜리 병원 이거 다 묶어가지고 몇천 베드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허수예요. 완전히 허수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병상수가 그래도 한 1000베드 이상은 근처는 가야 그게 대학병원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베드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입원 환자의 베드, 인페이션트 베드 넘버라고 그러는데 입원 환자의 베드수가 기본적인 그 기준이에요. 진짜 침대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로마의 카톨릭 성심의대라고 하는 데랑 같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병상 규모로 따지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로마에 있어요. 아고스티노 제멜리 병원이라고. 카톨릭 이 바티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가 어디냐? 볼로냐예요. 볼로냐 대학이에요. 국립대입니다. 여기는. 얘네 자체 대학병원이고 꽤 병상수가 높고 좋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폴리클리니코가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뜻인데 움베르토 병원이라 그래서 이거 로마 사피엔자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번에 저희가 이 대학에 이제 그 장학생이 선발됐죠. 90점 만점 시험에 84점인가 받아가지고 3년 장학금에 전액 장학금까지 받고 갔어요. 저희 학생 중에 하나. 예, 밀라노 비코가. 여기도 국립입니다. 그리고 밀라노에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밀라노 스타텔라라고 하는 이런 그 학교인데 밀라노는 두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역시 국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도 그래 최소한 6등 정도 매겨보자 할 수 있는 게 토리노 대학인데 여기도 실제로는 대학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베드 병상수는 한 500병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특히 이탈리아는 여러분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잖아요. 여기가 로마거든요. 여기 이 나무로는요 놀러 가는 데예요. 이탈리아는. 근데 이 남부에 있는 대학, 남부들은 기후가 좋다 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동남아예요. 동남아에서 공부 열심히 해요. 기후의 특성이에요. 이건 진짜로. 지리환경학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여름 세금의 70%가 여기서 나와요. 북부에서. 이 북부에 있는 게 볼로냐, 밀라노, 뭐 토리노 이런 데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좋은 메케니컬한 제품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줘요. 모데나 이런 데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입학하려고 그러니까 남부 지역들 커트라인이 낮거든요. 하향 지원을 이쪽으로 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가서 다시 갈아타라 그래요. 북부로 가면 돼. 이게 가능할 줄 아십니까? 제가 듣고 있으면 너무 웃겨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북부에 있는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그게 의대 수학 능력의 기본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국립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는 건 보시다시피 학비가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국립과 사립을 나눠놓지 않았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을 선택하실 때 내가 능력대, 사실 능력대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건 아주 단순한 경제 논리인데요. 돈 많이 나는 데가 학생한테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줘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얘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립대들은 이탈리아 국립대가 굉장히 막 여론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종합대학으로서는 다들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종합대학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보다 국립대들이 한 수 위긴 해요. 근데 의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가 훨씬 더 의대로서의 어떤 퀄리티가 좋을지. 병원이에요, 병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비가 부담이 돼서 나는 국립대를 선택하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대학들을 갈 수 있을 실력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의대 수학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안 돼서 난 어떻게든 여기 가가지고 뭐 또 이유로 지원을 하래
제가 진짜 이 일을 지금 제가 학부 때부터 이런저런 케이스들을 상담해주고 한 게 지금 거의 20년 세월이 넘는데 20년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시장이 원하는 답을 줄까? 왜냐면 이것도 경제 논리니까 저도 사업이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쉽고 빠르면 좋아요. 쌀수록 더 좋고. 근데 싼 것도 빼고 쉽고 빠른 거 제가 20년 동안 고민해봤는데요. 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쉽고 빠르게 의사가 될 수 있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돼 있겠죠, 이미. 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았어요. 뭐 다른 분들은 찾았나 봐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정석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거 맨날 비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국구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중요한 건 차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입학시험은 보통 사립대는 자체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도 괜찮은 의대 중에 사립대는 카톨릭 성심의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를 찾다 보니 그 학교가 일하게 된 거거든요. 다른 사립대들은 저희는 연락들 와도 별로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체 시험을 보고 얘네들은 아이맷이라고 하는 시험을 국립대들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부 기관에다가 아웃소싱을 줘서 시험 좀 만들어줘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뭘 잡아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만들었냐면 이 장표에서 보시면 뭔가 자체 시험과 아이맷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른 시험 같잖아요. 근데 과목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생물학 해야 되고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포에 대한 이해, 뭐 조직, 또 우리 인체 기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셨던 생명과학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까지를 보통 다 포함합니다. 한국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유기화학이 없어요. 뭐 요즘에 사실 뭐 한국 과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과목입니까? 문제 점수 맞추기지. 그 다음에 물리 있고요. 간단한 수학 있고 이 수학 미적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대 가서 미적분 많이 할 일 없어요. 의대에서 더 중요한 건 통계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각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카톨릭 성심의대다. 그럼 뭐 종교적인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미세한 차이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이오, 캠, 피직스, 매스 똑같아요. 그리고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추론이라고 하는데 뭐 도형을 갖고 추론을 하기도 하고 숫자를 가지고 추론하기도 하고 글을 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라고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냥 너 좀 똘똘하냐 이런 거 체크하는 거고 보통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서는 SSAT나 삼성 입사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시험들에 이런 게 많습니다. 아니 공채 기업들이나.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나열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두 개가 어때요? 거의 95% 동일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의대 자체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대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어디예요? 의대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년 석사제죠. 예과 없어요. 기초과학 다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기초의학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기초의학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먹기 필요한 게 얘네들이에요.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시간 재서 너 몇 점이나 더 맞았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우리나라처럼 문제 분석하고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몇 점 나오면 끝이겠어요? 아니면 이 점수는 기본으로 깔고 가서 내가 수학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기초과학의 기본을 좀 올려놔야 되겠구나가 맞겠습니까?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화원, 화투, 물원, 물투, 생원, 생투 하다 보니까 뽑아먹는 공부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저 때는 안 그랬지만 뭐 워낙 옛날 얘기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하나부터 쫙 시작해 사실 이 모든 과학은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가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해? 이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세포가 됐어? 이 세포 안에서 그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그래서 대사라는 개념이 뭐야? 이게 또 이어지면 조직이 뭐야? 기관이 뭐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해봤죠.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처럼 이런 걸 하라고 꼬시는 애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쳐요.
토픽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개 토픽이 5년 동안 몇 프로로 나왔습니다. 이 토픽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리가 힘드시다면 물리를 버리세요. 딴 데서 더 맞으시면 됩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거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자. 네가 졸업을 하나 보자 내가.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준비에서도. 그죠? 그리고 시험 난이도를 맨날 물어보시는데 사실 솔직히 조금 쉬운 대학들이 사립대학에서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보내요. 사립대학에서는 카톨릭 성심대학이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사해요. 아이맥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쉽게 설계하는 거는요. 딴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많이 받자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좋은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비교하시는 게 훨씬 좋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와 지역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병원의 질도 평가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학 생활이나 해외 생활은 저도 한 10년을 해봤으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직항으로 딱 내릴 수 있는 데와 내려서 다시 기차 타고 또 가고 뭐하고 이것도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포를 보내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어서는 웬만하면 그래 수도를 갈 수 있으면 가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그나마 수도가 그래도 가장 오픈마인드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생활해보세요. 유학은 공부가 49%고 생활이 51%예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보세요. 학생 많이 보내고 야 여기 선전하는 데 중에 그렇게 딱 괜찮고 학생 적게 뽑는데 소개하는 유학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1년에 꼴랑 뭐 5명, 6명 보내가지고 무슨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대학으로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종합대학도 의과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도 없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탈리아 국립대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기를 선호하는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북부에.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이탈리아를 한 30년 동안 알았지만 그런 동네가 있는지를 요 근래에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조그만 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시원에서 인정심사가 미리 나 있다는 거 하나요.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대학병원도 없고 강의실도 너무 좁아서 바닥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예요. 그런 학교들이 왜 적극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겠어요? 안 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는 데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건 이제 로마에 있는 이거 제멜리 병원 뭐 사진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이탈리아 대학 외에도 뭐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여기 모톨 병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2,200베드 정도의 그 병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입니다. 여기 중부 유럽에선 가장 큰 병원이에요. 이런 병원의 후광이 있는 대학도 그렇고 또 저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무조건 나는 한국 의사 면허 따는 게 1순위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볼 수 있는 학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가장 많은 것들이 보장이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대는 의대고 면허 취득은 또 행정이에요. 이거는. 의대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학생들 지원 때문에 맨날 제가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제가 한동안 못 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탈리아 지금, 대학, 국립대학 관계자들이고요. 여기는 찰스 대학 선생님, 저희 이제 아예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거든요.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교수님들이고, 여기 이제 세멜바이스 운영진들이고, 여기는 토리노 대학의, 그 아까 국립대,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의 이분이, 여기도 부학장님이세요. 여기는 뭐 헝가리 세게드 대학,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여기는 이제 또 체코 대학, 뭐 이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학생들 서포트하는 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게 제가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로마에 있는 카톨릭 성심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뭐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이나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멜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직접 계약 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업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 저희가 유학 알선하는 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 요거 하고 유학 뭐 서류 몇 가지 해주시나요? 근데 저희는 그런 유학 대행 서비스를 안 합니다. 저희는 교육만 하고요. 이런 데들의 일부는 저희가 아예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티오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학생들한테 그런 서비스 대행은 하지 않아요. 저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지 저희가 뭐 유학원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외부에서 보시기엔 유학원이실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탈리아 특집이니까 이탈리아 좀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보면 사실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그 카톨릭 성심대 같은 경우는 보낸 게 2028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이때만 해도 사실은 수백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0명대입니다. 1000에서 2000명 사이가 응시들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기 전 세계 랭킹 뭐 10위권 안은 지속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카톨릭 성심대 같은 경우는 미국 의대 이중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블 디그리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학위가 3개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의학사 학위가 나오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생물학 학사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의대 학위가 나와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선발돼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미 저희 학생 2명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마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볼로냐 대학 보여드렸죠. 이 친구가 이때 아마 응시자가 한 9,000명 됐었을 겁니다. 그걸 전 세계 수석했어요. 했고 올해는 전체 아이멧 응시자가 13,000명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이 친구는 이 대학에서 밀라노 비코카라는 대학 말씀드렸죠. 여기서 전체 2등으로 들어가서 남성 1명, 여성 1명한테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리노 같은 경우도 전체 차석이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MSK는 어떻게 저런 학생들을 냈어요? 이게 다른 게 없는 게요.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친구들도요. 한번 다 실패하고 저희한테 온 친구들이에요. 딱 뚜껑을 까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군데 대학이랑 이제 계약을 맺는 데들은 저희가 자체 시험들을 보거든요.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로마의 카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은 4월 15일 날 시험을 보고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 같은 경우는 4월 24일 이렇게 시험을 저희가 지금 이미 어레인지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희 원내에서 보는 시험들이고 요 시험들 같은 경우 특히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뭐 오늘 이게 뭐 주요 주제는 아니라 여기는 한번 떨어지면 재시험 제도가 있긴 있어요. 입학 때. 그래서 이제 이때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5월이나 뭐 6월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험을 잡긴 하는데 뭐 재시험 보는 케이스가 극단적으로 적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저희가 요즘에는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선발을 하질 않아요. 저희가 학교당 요 3개 학교는 지금 많이 뽑아봐야 저희가 1년에 한 8명 정도 뽑습니다. 아주 많아요. 8에서 10명 사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보수적으로 보통 수치를 산정을 합니다. 저희는 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여기도 한 60에서 70 정도 돼도 되고 여기는 조금 정원이 많아요. 정원이 한 150명 정도 요즘에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했었는데 요즘 조금 정원을 줄이고 있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정원은 좋고 학교 규모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제가 남는 겁니다. 배울 때.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사항이 보시면 여기 다 과목들이 비슷한데 여기는 사실 피직스하고 매스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뺐냐 이걸. 근데 이걸 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올라갔죠.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뭘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의대를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실 때부터 조금 멀리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고 또 저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또 말씀드린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국이나 미국처럼 어떤
배리어를 통과하는 요령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요령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제가 벌써 해서 아마 건물 한 2개 세웠을 겁니다. 진짜로요. 제가 학생들이 많이 문의 왔을 때 1년에 100명 이상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쏟아져 오는 게. 근데 제가 그들한테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인즉슨 생물학, 화학, 물리하고 간단한 수학 정도는 정말 내가 씹어먹을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가서 문제가 안 생기고, 가서 문제가 안 생겨야 내가 학부 때 내가 해야 될 걸 차근차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졸업 준비를. 그래서 이 이후에 이종표를 분명히 언제는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3에서 4학년 사이에 이 이종표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졸업 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메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 입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긴 해요. 입시를 띄워놓고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하면 입학시험은 무조건 붙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뭐 입학 보장하는 정규 과정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왜 보장하냐? 저희 자체적인 어떤 권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도 붙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사 관리 같은 거 저희 시스템 다 지원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뒤에서 한번 다시 드릴게요. 면허 취득도 유럽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시면서 취득을 할 수 있고요.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보시면 저희가 졸업생들이 이제 어디 대학 갔고 또 어디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름 저희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제 조금 뿌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을 올려놨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국가시험 합격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쫙 한번 모아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한국의사면허시험 좀 실기까지 다 통과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필기는 사실은 그닥 어려움이 없어요. 필기는 이제 등급 잘 받는 게 목적이죠. 한국에서 좋은 대학병원 가려고 그러면 본시험 필기의 등급이 좋아야 되고요. 또 하나 왜 요즘 처음 준비를 잘하라 그러냐면 입학 단계부터 6년의 GPA를 봐요. 6년의 GPA를 봅니다. 좋은 대학들은. 특히 요즘에 삼성이나 아산 같은 3차급들은 GPA를 다 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준비 없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3차 병원 간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들 잘 해내서 저희 올해도 지금 보자. 어림잡아 지금 제가 카운트가 잊어먹었네. 한 20 몇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평균적으로 25명 면허 취득을 시킵니다. 한국 면허만. 네. 저희가 웬만한 의대 한 4분의 1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그냥 굉장히 그냥 하나로 딱 내보면 여러 대학들은 한 90% 넘고요. 입학률은. 그리고 저희가 졸업까지 문제 없이 가는 친구들이 거의 저희는 80%가 넘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국내 면허 취득한 케이스는 2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네, 다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조금 이런 컨셉이 없으면 훅 시간 가고 나중에 또 시간을 잃어버리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는지를 좀 궁금해 하셔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설계된 거는 실제로 저희가 입학 시험만 그냥 바라보고 입학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합격률 얼마예요? 어디 가세요? 얼마입니다 하면 끝납니다. 뭐 100% 합격 보장해 드립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은 베이직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이 네이밍을 좀 바꿨는데 국내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있는 나라도 저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도 문이과 개념이 좀 있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노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노베이스도 할 수 있느냐인데, 아니 공부에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처음에 아예 과학을 못 배워봤다 그러면 차근차근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9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12월부터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게 보통 어드밴스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통 명칭을 하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시험 직전에 보통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시험적인 훈련들을 시켜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에는 저희가 다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화된 교육들을 하고, 이제 각 학교의 성심대, 찰스대 이런 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서 4월, 늦으면 5월 사이에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학 준비 전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한 4월 후반부에 다 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출국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게 유학에 관련한 준비들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대행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뭐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데들은 학생 비자를 아예 받아야 되니까 이 비자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에 국가별로 현지 정착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언어 교육도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개설을 하는데, 이 현지 정착 교육은 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현지에 갔을 때 뭐가 이게 잘못된 거고, 뭐가 잘 된 거고, 또는 여기하고 거기와의 차이가 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면 가서 굉장히 생각보다 충격이 많아요. 보통 이게 뭐 우리가 아주 고급진 표현으로 cultural shock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학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저희 딴 거 없어요. 현지 정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기대치를 버려라.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학을 가시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옛날에 전통적인 유학 개념 버리시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이제 어딜 가도 한국만큼 사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보스턴을 가보세요. 촌스러워요. 뉴욕? 지저분해서 못 살아요. 비싸기만 하고. 뉴욕에 오픈하는 거 한국이 요즘에 더 먼저 오픈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갔을 때 여기는 왜 그래? 맨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필요해서 갔잖아. 그런데 이런 현상이 더 생기는 게 뭐냐면 환상이 되게 많아요. 유학에 대한 환상이. 가면 뭘 것이다. 가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가면 내가 커피숍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 뭐. 의대 가보세요. 커피숍은 무슨. 커피를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레드불하고. 카페인과 타우린이 내 6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주입시켜 주는 게 저기고, 예전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무슨 교육도 가끔 제가 맨날 하자 그랬냐면, 심지어 야,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배우는 것도 어떻게 교육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빨래는 흰색과 컬러를 구분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진짜예요. 이게 너무 가서 혼자 뭔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지금은 웃잖아요. 가서 하나하나 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해줘야 돼요. 알려줄 건 알려줘야 돼요. 어머님들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저희라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맨날 가서 뭐 해주시려고 그러잖아요. 뭐 질문 뻔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100% 뻔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여행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머님도 사진도 띄우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유럽 가니까. 다 좋은데 교육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제가 사실 이 말을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 너무 국내 무슨 선행과정 같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공부 방식도 알아야 되고, 이 과목이 도대체 뭘 배우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현지 의대를 가셨을 때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뭘 배우는지를 몰라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돼요. 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나보다도 못하는 동기도 있고, 위에서 뭐라고 하는 선배도 있고, 심지어 잡아 끌어주는 교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존스 홉킨스를 가던, 하버드 의대를 가던, 아니면 헝가리 의대를 가던, 이탈리아 의대를 가던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유급 걱정하시잖아요. 저희는 유급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하면 되는 거지, 막 갑자기 학교가 나를 막 나가! 이런 이 공포심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과목에 보통 학교에서요, 평균적으로 2번에서 3번의 시험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유급을 하고 계속 유급을 또 한 3번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럼 그거는 조금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준비 단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요즘에는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에 있는 학생들, 특히 이탈리아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에 있는 학생들 커뮤니티랑 연계를 해서 갈 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해주고 또 저희가 뭐 여기다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모든 자료를 지금 네이버 카페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모든 학업 자료부터 해서 현지 생활 자료라든지 모든 것들. 그래서 아마 저희 기존 졸업생들도 이제 들어오게 시킬 건데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저희의 이제 멤버십 이런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졸업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이 신뢰관계가 쌓인 학생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다가 아니라 실제로 1학년, 2학년 기초의학 과목은 저희가 작년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부분들을 지금 영상화 시켰어요. 아예 그 강의들을 영상화 시켜서 지금 온라인 캠퍼스에 지금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지원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빨리 이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은 4학년 때 보통 썸머스쿨들을 합니다. 한국 국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썸머스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를 내가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내가 학교를 가서 다시 또 내과, 산부인과 공부를 해야 내가 그 포인트를 집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졸업하고 시간을 아낍니다. 졸업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다시 0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때 저희가 USMLE 스텝 1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4학년이 끝나면 약학이 끝나거든요. 이제 약학이라는 과목이 끝나고 나면 미국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모든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기출 과목들은.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휴학하고 이것만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 내가 정착하고 싶다. 그럼 딴 거 없고요. 이때부터 뭐를 타겟으로 해야 되냐면 B2 취득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언어 검정 능력 시험. 근데 B2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B2 이러시는데 이 인터미디에이트예요. 어드밴스드한 레벨이 아닙니다. B2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카톨릭 성심대학 마지막 학년에 있는 학생도 지금 이거 시험 직전인데 거기서 레지던트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C1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즉 국립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걸 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두업을 해요. 그러니까 B2만 있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서 병원에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거기서 현지에서 일을 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C1은 있어야 돼요. B2 가지고서는 안 뽑아줘요. 저희 지금 산부인과 지원하는 친구는 지금 C1 지금 목전까지 갔어요. 그 친구도 지금 3학년 때부터 언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펙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때요, 여러분 미국 내 실습 가능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돼요. 이 스펙이 안 만들어지면 졸업하고서는 미국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갭이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졸업하고 공백 생기는 거? 그럼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 실습도 사실은 이 리스트, 갈 수 있는 병원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가 뭐냐면 돈 내고 가는 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실습도. 미국은 그런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들이. 배워오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고 그러죠. 추천서 하나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 시점에서 보통 미국 의사면허시험 스텝 2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나면 미국 내 레지던트 어플라이가 가능한 상황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미국 의사시험 점수를 떠나서 내가 거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점수야 누가 못 따요. 이 점수를 넣어서 시스템에다가 이 점수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병원과 매칭시켜주세요 하는 게 매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런 거 한다는 분들이 매칭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칭은 될 수 있는데 비자 못 나와, 스폰 안 해준대. 그리고 나 갔더니 뭐 예를 들어 스펙 안 된대.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점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허울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스쿨에서 보통 저희가 예비시험 실기 필기 준비를 시작을 시키는데 저희가 여기서 가장 이제 많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완전히 인강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근데 참 난관이 많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작권도 막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오프라인 또는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대학이 여기서 왜 제가 유용하다고 얘기하냐면, 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학교에다 제공해 주는 것도 유용한데, 예비 시험이 보통 6월에서 7월이에요. 그 해 맨날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근데 유럽의 대부분 대학들 학기는 9월에서 10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졸업도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졸업을 하죠. 그러면 하반기에 졸업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이탈리아 가실 분들 잘 들으세요. 졸업하고 나서 몇 개월을 거기 현지 생활 유지를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안 하고 들어와요. 그러고선 시험도 못 봐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도 그런 케이스를 몇 개를 상담을 해줬는데, 그런데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 예비 시험이 6월에서 7월이다 보니까 이 세메바이스 같은 부다페스트 대학은 여기서 언제 졸업이 가능하냐면 5월 졸업이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실습 빨리 하고, 제가 6학년은 거의 실습이라 그랬잖아요. 실습 점수나 시간들을 빨리 채우면 9월이 아니라 5월 졸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4학년 때부터 필기 준비하고 예비 시험 바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삼성이랑 아산 들어간 저희 졸업생들이 이런 코스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 바로 그 해에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9월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6월이나 7월에 예비 시험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공백은 없을수록 좋긴 합니다. 특히 이 공부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리듬이 끊기잖아요. 따라잡기에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국가시험 따는 게 그냥 1순위 목표다. 야, 그럼 세메를 생각해봐 라고 요즘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헝가리 보건복지부와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 면허 취득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복잡한 서류를 많이 요구 안 해요. 헝가리 쪽이. 케이스가 이미 많이 만들어. 그거 시작을 제가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받는 게요. 제가 이 도장 하나, 면허 도장 하나 받는 게 1년이 걸렸어요. 이게 외국인 자격으로 헝가리 의사협회에 지역협회까지 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데 대사 2분이 움직이고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 3명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일이에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자랑 안 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이런 게 개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생들한테는 이런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고 나면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혼자 유학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졸업하자마자 짐 싸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한국 갈래 하고 싹 와버리면 현지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런 애들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맷 궁금하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럼 국립대 하는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여기 시험이 3월, 4월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보통은 국립대를 지원할 때는 요즘엔 제가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주냐면 예를 들어 내년에 국립대 가고 싶어. 근데 내년 9월 시험 준비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사실 입학시험 준비라고 하는 거, 입학 준비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 너 기초 없어? 9월에 시작해. 조금 그래도 해봤어? 그럼 12월에 시작해. 그래서 보통 사립대 시험들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을 봐봐. 안 가도 돼 학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 짧게는 4, 5개월에서 길게는 뭐 6, 7개월 이상을 딱 공부했는데 이 정도 못 붙어? 너 국립대 못 가. 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훨씬 더 학생 수가 뽑는 TO가 적다 보니까 더 고득점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맷 시험이 보통 9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 저희 웬만한 좋은 대학 간 애들은요 전부 75점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아이고야. 글씨가 있어 지금. 아무튼 그럼 이 정도 나오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시험이. 그리고 아까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요 다 80점 중반대예요. 초중반대예요. 90점 만점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무언가 선택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죠? 아이고야, 여기 좀 멈췄네. 선택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5월부터 아이맷에 특화된 코스들을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안 가르쳐줘요. 이미 이런 정도의 지식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화된 것들을 쫙 한번 토픽 리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저희가 보통 이때 한 2000에서 3000 문제 풀어요. 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고 여기는 또 독특한 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험을 9월에 봐요. 그래서 이전에 다 학교 지원 절차부터 비자까지 신청을 해놓고 마지막에 9월에 시험을 보고 10월에 학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립대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립대는 1학년 1학기가요. 거의 한 달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솔직히. 네. 의대 1학년 1학기를 한 달 만에 끝내라? 그러니까 약간 날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의료인이나 전문가적 입장으로 국립대로 이렇게 의대를 보고 있으면은요, 마음에 드는데 몇 군데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몇 개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고, 사실 이게 어디가 물어볼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세미나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이유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확인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와 같이 수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셨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는 좀 받아드리고 제가 혹시 있으면 마무리 지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네네네네. 그 영어 다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유튜브에 음. 또 얘기하신 걸 보니까 언어가 안 되면 일단 많이 힘들다 또 그렇게. 뭐 그게 그러니까 먼저 뭔가 이렇게 흑백으로 딱 부문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모든 대학들이 영어 트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의사소통 언어가 영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는 결론만 내드리면 잘하면 잘할수록 좋으세요.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 생활하는데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학생들하고. 그 의대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자꾸 한국 애들이 있는 데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면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외국 애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셔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의학이라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를 학업을 해야 되는 아카데미컬한 랭귀지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건 서바이벌 랭귀지예요.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근데 아카데미컬한 랭귀지는 이미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모든 걸 영어로 접해요. 모든 용어들이 영어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에서만 공부한 친구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영어로 전환이 되는 거를. 특히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고 그게 의학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단 3가지의 약속이거든요. 숫자, 기호, 용어 3개예요. 뭔가 화려한 언변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문사회과학처럼. 그래서 이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가서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큰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영어가 좀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입학시험 때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려보자고.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언어 실력이라는 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뭐 AI를 달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2단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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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니타스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여러 학교들이 있죠, 이탈리아에. 근데 요즘에 뭐 휴마니타스, 뭐 유니카밀로스, 산라파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몇몇 유학원들에서 되게 선전들을 하나 봐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다 좋은 학교일 수 있어요. 휴마니타스라고 하는 학교도 꽤 오래된 학교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대로서 배경, 그러니까 의대의 친정은 병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로마의 카톨릭 성심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이거든요. 원래 본교는 밀라노에 있어요. 건물 삐쭉 한 2개만 로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병원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감히 어느 학교를 좋다 나쁘다가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의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라면은 만약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중에 한 군데를 가지 거기를 일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냥 그렇게 좀 애둘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자, 이제 밖에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네요. 자, 집에 가라는 신호인 거죠.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빛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언제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예요. 저 같은 애도 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열심히만 하시고 너무 요령만 생각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려고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해외 체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국의 기회는 이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가속화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오래 있어본 시선으로 한국을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최고점이 제가 봤을 때 의료계입니다. 장담컨대 동네 병원 중에 60%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외 생활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옵션이 없어요. 가장 빨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경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열심히 차근차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